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목표계획법의 두 번째 종류인 가중합계 모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우선순위 목표계획 모형은 이제 영어로는 뭐 프리엠프티브 골 프로그래밍 모델이다라고 하는데, 각 의사결정 기준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 의사결정 기준들의 중요도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목표치에 미달하는 부분을 좀 줄여나간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모형에서는 우선순위가 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순위 기준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에는 후순위 기준들을 얼마든지 희생해서라도 선순위 기준을 목표치에 더 가깝게 달성하려고 하는 거였죠. 이제 선순위 목표만 어, 달성하고자 하는 선순위 목표만 달성하고자 하는 LP 모델을 차근차근 만들어서 했으니까 사실 후순위는 아예 그냥 처음에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목표 계획은 이 기준들의 상대적인 중요도 순서가 의사결정에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거예요. 후순위 것들은 처음에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우선 이 기준들의 중요도 순서가 너무 강하다. 근데 장점은 이제 의사결정자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좀 단순하니까 다기준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우선순위 목표 계획 모형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기준들의 중요도 순서를 이렇게 너무 강하게 설정하지 말고 대신에 목표치에 대한 미달값들의 가중합계를 최소화하는 그런 가중합계 목표 계획 모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치에 대한 미달값들은 여러분 헷갈릴까봐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서 얘기한 이제 미달 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달 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대한 미달성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 조건이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예제에서 목표 1이랑 목표 2는 미달 변수를 최소화했고 목표 3은 초과 변수를 최소화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목표 1, 2는 그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자체가 그런 성격이었고 근데 세 번째 목표는 얼마를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목표니까 그래서 1, 2는 미달치를 최소화하려고 한 거고 목표 3은 초과치를 최소화하려고 한 거고 근데 그런 미달치 초과치들이 결국 하나의 말로 얘기하자면은 목표치에 대한 미달값들이다 이렇게 하나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약 조건에서 다 미달 변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달 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과 변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 우선순위 목표 계획 가중합계 목표 계획은 목표치에 대한 미달값들의 가중합을 최소화하는 그런 LP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구체적인 예제로 하겠지만 이 모형에서 쓰는 가중치들은 대개의 경우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의사결정자가 사실 한 번에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확한 어떤 목표에 대한 가중치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표 1, 2, 3이 있는데 그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1, 2, 3에 대해서 그거를 뭐 30, 30, 40 이렇게 가중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50, 30, 20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의사결정하는 사람도 자기가 구체적으로 딱 정확한 값을 주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중합계 목표 계획 모형은 초기 가중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고 모형의 결과를 확인해가면서 검토하면서 다시 가중치를 재설정하고 다시 풀어보고 또 보고 결과를 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 가중치를 아니야 그 가중치 말고 이걸로 좀 해봐봐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가중치를 좀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계획 모형의 최종적인 형태는 수학적으로 볼 때 사실 LP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플렉스법 또는 그게 구현된 최적화 솔버로 해를 당연히 구할 수가 있고 예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 다른 회사예요. 아까는 국토교통부인데 이번에 D화학이라는 회사인데 D화학은 3개의 신제품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기존 제품은 생산을 좀 중단을 하고 신제품 생산을 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각 제품의 수익률, 소요 노동력, 자본 소요액 이게 각각 다르니까 이 회사에서는 각 신제품의 생산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기 총수익의 적정선 유지, 그리고 현 고용 인력의 유지 및 적정 활용, 그리고 자본 투자액의 적정선 유지 이런 걸 목표로 좀 감안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기준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각 신제품 생산에 대해서 장기 총수익, 인력 소요, 자본 소요액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테이블로 주어져 있는데요. 각 열이 제품 1, 각 제품이고, 그리고 단위로는 1년에 몇천 톤 생산한다. 이런 단위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은 그 각 제품에 대해서 우리 목표랑 연관해서 이제 제공해주는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제품 1을 한 단위 생산을 했을 때, 그 총수익, 그러니까 지금 이 단위라는 거는 그거네. 제품을 1년에 생산하는 단위가 제품 1을 1 생산했다, 1 단위 생산했다라는 거는 1000톤 생산한다는 거예요. 연간 1000톤 생산. 2, 3도 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장기 총수익은 제품 1을 한 단위, 그러니까 제품 1을 1000톤 생산했을 때 몇억 원을 우리 회사에 벌어다 주느냐. 12억 원이라는 거죠. 제품 1을 한 단위 생산하면 장기 총수익이 12억 원이고, 제품 2를 한 단위 생산하면 장기 총수익이 9억 원이고, 제품 3을 한 단위 생산하면 장기 총수익이 15억 원이다. 자, 그리고 소요 인력은 제품 1을 한 단위 생산할 때 올해 5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거고, 제품 2를 한 단위 생산할 때 300명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고, 제품 3을 한 단위 생산할 때 400명 투입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품 1을 한 단위 생산할 때 5억 원의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고, 제품 2를 한 단위 생산할 때 7억 원의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제품 3을 한 단위 생산할 때 8억 원의 자본이 투입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는 지금 3가지가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목표 1이 장기 총수익은 현재 가치로 125억 원 선을 유지를 하고 싶고, 목표 2는 인력 소요는 현재 고용 수준인 4,000명을 유지를 하고 싶고, 이 얘기는 위에 없지만은, 여기 있는 얘기들은 위에 없지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고용 수준이 4,000명인데, 이렇게 제품 1, 2, 3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총 소요 인력이 4,000명 이면 좋겠다. 목표 3은 자본 소요액은 55억 원 수준으로 억제하는 목표이다. 그래서 D화학은 각 목표에서의 미달치에 대해서
이런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중치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장기 총수익의 목표 미달액에 대한 가중치는 5이고, 소요 인력의 초과 인원에 대한 가중치는 2이고, 소요 인력의 미달 인원에 대한 가중치가 4고, 자본 소요액의 초과액에 대한 가중치는 3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목표가 3개인데 이렇게 가중치는 4개를 잡은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그런 거죠. 이제 목표 1에 대해서는 목표 1이 장기 총수익이니까 그거는 사실 목표에서 초과 달성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미달액에 대해서만 약간 그런 미달 가중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초과는 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좋아 이거고, 근데 미달하면은 5의 가중치로 좀 안 좋게 판단하는 거고, 소요 인력에 있어서는 초과 미달에 대해서 둘 다 좀 페널티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초과 인원은 2, 미달 인원은 4를 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미달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4,000명에서 초과가 좀 되는 거랑 미달이 되는 상황을 봤을 때 미달되는 상황을 좀 더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소요액에 있어서는 이거는 자본이 사실 투입되는 자본이 적으면은 오히려 좋은 거니까 이때는 미달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중치를 안 주고 초과액에 대해서만 3이라는 가중치로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D화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립 모형 구성 요소들을 이제 이렇게 다 정의를 했는데, 결정 변수로는 제품 1, 2, 3 각각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x1, x2, x3의 비움 변수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각 목표에 대한 초과 및 미달 변수로 장기 총수익은 E1, D1, 소요 인력은 E2, D2, 자본 소요액은 E3, D3를 잡았고, 그리고 각 목표에 대한 이제 목표 계획식은 이렇게 세운 거죠. 아까 이거는 우리 우선순위 목표 계획 했을 때랑 똑같이. 그래서 일단 장기 총수익이 이 125억 원 선을 유지했으면 좋겠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총 장기 총수익은 12 곱하기 x1 더하기 9 곱하기 x2 더하기 15 곱하기 x3인데, 여기에서 이게 125가 됐으면 좋겠는 건데, 이게 125가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125를 초과하게 되면 거기서 초과 달성치만큼 빼줘야지 125가 되고, 반대로 이게 125에 미달 달성하게 되면 이 좌변에 요거에서 D1만큼 더해줘야 125가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E1, D1을 이렇게 부호를 붙여서 첨가를 해줬다. 목표 2, 목표 3도 비슷한 논리로 만들어진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40, 55 이렇게 한 거는 단위가 지금 이 소요인력이 단위가 100명이고 55는 억 원이니까 그냥 55 그대로 넣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든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문제를 하는 거죠. 장기 총수익 목표 미달치 D1, 소요인력 목표 초과치 E2, 소요인력 목표 미달치 D2, 자본 소요인력 목표 초과치 E3,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고, 이 D1은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 E2, D2는 이제 E2, D2에 이제 해당되는 거, E3는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각 가중치는 5, 2, 4, 3으로 정해줬으니까, 이제 4가지 목적에 각각 부여된 가중치를 고려해서 이거에 대한 가중합계 목표 계획 모형을 세우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5 곱하기 D1, 2 곱하기 E2, 4 곱하기 D2, 3 곱하기 E3를 합쳐서 합친 거를 최소화하고 싶다. 그때 제약 조건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뭐 E1, D1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논리적으로는 있는 건데 앞에 여기서랑 똑같은 논리로 없어도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그런 제약 조건은 안 넣었습니다. 그런 제약 조건이 들어가면은 LP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풀면은 이거를 해서 사실 이건 아까 내가 유심했으니까 없어도 되고 이렇게 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포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고 이걸 이제 풀면 되죠. 풀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최적태를 찾았고 그때 목적식 값은 뭐 이런 값이 나오는데 사실 이때 목적 함수 값은 목적 함수 값은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초과 달성 변수나 미달 달성 변수에 가중치를 줘서 더하는 거 그게 그냥 목적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더 중요한 거는 각 변수들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수들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 결과를 좀 해석을 해보면 주어진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장기총 수익과 자본 소액은 목표를 100% 달성한다. 그러니까 장기총 수익이 첫 번째 목적 함수 그리고 자본 소액이 세 번째 목표였고 그래서 E1이랑 D1이 둘 다 0이고 E3랑 D3가 둘 다 0이니까 요 목표랑 요 장기 총수익 목표랑 자본 소액 목표는 100% 달성을 하는데 정확하게 달성하는데 지금 두 번째 거 E2, D2에 의해서 나타내진 그 제약식은 원래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달성이 안 되고 초과 달성 변수 그러니까 초가치 변수 8.22가 8.33으로 0이 아닌 값이 나왔으니까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이 2가 8.33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이거는 원래 목표한 40보다 8.33만큼 크게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그 말은 소요인력의 단위가 100명이니까 거기다가 8.33 곱하면은 800명? 833명만큼 이제 초과하는 거죠. 원래 우리의 목표는 이 소요 인력이 4,000명 구성, 그러니까 40 이하였으면은 그러니까 40에 딱 맞으면 이제 좋은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둘 다 초과 4,000을 넘거나 떨어뜨리거나 둘 다 어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4,000이면은 딱 좋았는데 지금 4,833명을 고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하지는 못한다. 가중치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래서 이제 결과를 정리해 보면 가중합계 목표계획법에서 사용되는 초기 가중치들은 이렇게 5, 2, 4, 3 이렇게 작은 것들은 되게 임의적으로 사실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서 바람직하지 못한 해가 최적해로 나올 가능성이 처음에는 큰데 도출된 해를 보고 이제 의사결정자가 납득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가중치를 조정해서 여러 가지 좀 대안을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의사결정, 이 가중치로 갖고 나온 의사결정은 뭐 X1에 그러니까 제품 1을 8.33만큼 만들고 제품 2는 안 만들고 제품 3은 1.66만큼 만든다. 그럼 단위는 8.33이면 8,333톤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를 봤을 때 야, 제품 2는 하나도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저기 의사결정자님 뭐 가중치를 좀 다르게 해서 한번 해보시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목표계획법까지 다뤘고 그 다음에는 다목적 선형계획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